네, 24년도 의여고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해 보겠습니다. 7번부터 끝번까지 풀이를 해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요 중간에 껴있는 P라는 지점을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P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서 요렇게 가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팩토리얼 나누기 6팩 곱하기 4팩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빼기, 자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는 A부터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이 5팩 나누기 3팩 2팩이고요. 그리고 다시 요 점부터 B까지 가는 방법 요렇게겠죠. 요거는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빼주면 여기를 지나가지 않는 경우들만 남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답은 답이 몇 번이었더라? 계산해보면 네, 답이 3번이 나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여러 번 정리했던 이항계수의 성질, 그리고 마지막 미음은 하키스틱 패턴이죠. 자, 기억부터 보면은 9시 0부터 9시 9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2의 9제곱이 되는 게 맞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갔어요.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면 원래는 0이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맨 앞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지 진짜 0이냐면 지금 9C1의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9C0 플러스 9C1 마이너스 9C2 이런 식으로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플러스 9C9에서 끝났다. 이랬으면 0이 맞거든요. 근데 니은에는 요 놈이 빠져 있죠. 그쵸? 요 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항됐다 라고 생각해서 니은은 0이 아니라 1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니은 탈락이고요. 자, 디귿은 하나씩 건너뛰고 더했죠? 하나씩 건너뛰고 더하면 2의 n-1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9C 0부터 9C 4까지만 더했는데, 요건 생각해보면 여기 기역에 있는 식 있죠? 기역에 있는 식을 딱 가운데서 잘라놓은 겁니다. 그쵸? 9C 0부터 9C 9까지가 딱 10개거든요. 그걸 가운데 잘라가지고 앞에 5개만 쓴 건데, 가운데 자르면 앞에 5개와 뒤에 5개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리을은 기역의 딱 절반이다 해서 리을은 맞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요게 구조상 이제 하키스틱 패턴의 모양인데, 근데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말하려면 항상 처음 시작하는 값이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앞에 5C 0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5C 0부터 시작해서 6C 1, 7C 2, 8C 3, 9C 4 이렇게 썼으면 이게 정확하게 10C 4가 되는 건데, 역시나 또 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10C 4가 아니라 이거 빼기 1 이렇게 말했어야지 맞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3번이 되겠네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중복조합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우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x, y, z에서 1씩 뺀 값들을 프라임이라고 부르면 얘네들의 합은 7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7 이하라고 해서 이게 7일 때, 6일 때, 5일 때 이렇게 일일이 찾으면 너무 많으니까 요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다가 새로운 문자를 한 개 추가시킨 다음에, 자, 새로운 문자가 추가되면 는 7이 된다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는 4H7 이렇게 한 번에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4H7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10C3이니까 10C3이 1번, 네, 12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까봐 추가 설명을 할게요. 당연히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시고, 왜 이렇게 푸는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7 이하입니다. 라는 요 상황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요거를 더해가지고 0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더해가지고 1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더해가지고 2가 될 수도 있고, 땡땡땡 해서 요거를 더해가지고 7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알파라는 새로운 애를 하나 탁 껴주면요. 자, 요 경우에는 알파가 7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경우에 알파가 7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4개를 더한 것은 7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 경우는 알파가 6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경우는 알파가 5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는 알파가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항상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리고 알파까지 더하면 항상 7이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해를 일일이 구하는 거나, 여기다가 알파를 하나 껴넣어가지고 7이 되는 순간에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만약에 내가 요걸 따로따로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3H0이고 요거는 3H1이고 요거는 3H2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일이 더하면 3H0, 3H1 해가지고 띵띵띵해서 3H7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더하는 거나 한 방에 아까 했던 4H7을 구하는 거나 같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을 추천해요. 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회원이 5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ABC 3곳 중에 한 곳으로 수련회를 간다. 각자 가고 싶은 곳을 투표하는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대요. 그러면 A를 투표한 학생 수를 A명이라고 하고 B에 투표한 학생 수를 B명 이런 식으로 잡으면 결국은 5명의 학생이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를 만족하겠죠. 그쵸? 그리고 A 지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투표니까요. 그쵸? 그래서 A 값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방정식에 음이 아닌 정수의 해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겁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요거는 3H5라는 거. 자, 그래서 3H5를 계산해보면 요게 7C2가 되는 거니까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21이니까 일단 보기 중에서 여기 4번, 5번 탈락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구니에 빵을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3H5잖아요. 그럼 3H5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3H5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바구니가 3개 있어요.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다가 각각 빵을 몇 개씩 넣어가지고 그 빵의 개수의 합이 5개가 되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때 빵들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빵이어야 중복조합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빵 5개를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 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이런 상황이죠. 3개의 바구니에 빵 5개를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고, 바구니를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상황도 똑같이 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하고 같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시험지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주 만나는 조건부 확률 문제고요. 2,000명이라고 딱 정해줬으니까 우리 요 2,000명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0명 중에서 감염병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이 된 사람은 1,6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군요. 감염된 사람이 400명이고요. 감염이 안 된 사람이 1,600명입니다. 자, 근데 감염된 사람을 감염됐다고 진단할 확률이 0.98이래요. 그럼 요 중에서 너는 감염이 됐다라고 진단받을 확률이 0.98인 거니까 2%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2% 8명만 빼면 되는 거니까
392명이 너는 감염됐어 라는 진단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죠.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8명 이렇게 되겠고요. 자, 실제로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너는 감염이 됐어 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잘못 진단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0.97이니까 그러면 안 걸린 사람한테 너 걸렸어 라고 말할 확률이 3%인 거죠. 3%. 그럼 요거의 3%면 48명이 되겠습니다. 48명. 그 다음에 감염되지 않았어 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1600명 중에 48명을 뺀 1552명이 감염되지 않았다 라는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을 감염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그럼 일단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 여기와 여기가 분모에 깔려야 되겠죠? 자,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걸린 사람은 여기 392명이 실제로 걸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분자에는 392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440분의 392인데요. 8로 한번 약분되거든요. 8로 약분시키면 55분의 49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1점, 2점, 3점의 배점을 이용하여 10점 만점의 퀴즈 구성을 위한 배점표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읽어보시면 문제가 총 몇 문제 출제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쵸? 다만 모든 배점을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사용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자, 1점짜리 문제와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기본으로 꼭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한 문제씩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벌써 점수가 6점이잖아요. 6점. 그럼 우리는 10점 만점의 그 시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0점 만점이 되려면 4점만 더 추가되면 되죠. 4점. 그러면 내가 4점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몇 문제일까? 요걸 이제 케이스를 나눠볼 건데 일단 단순하게 1점짜리 문제만 4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죠. 사빵빵 요렇게. 그죠? 또는 3점짜리 문제 하나와 1점짜리 문제 하나 이렇게 추가해도 4점이 추가가 되고요. 또는 1점짜리 문제 2개와 2점짜리 문제 하나 이렇게 추가해도 4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2점짜리 문제만 2문항을 추가해도 역시 4점이 됩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요렇게 추가했을 때 지금 추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4가지 상황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상황 요렇게 추가를 했을 때 이때는 어떤 문제 구성이 되는 거냐면 1점짜리 문항이 총 요 기본 하나에 4문제 해가지고 1점짜리 문항이 5개가 됩니다. 1점짜리 문항 1점짜리가 5개가 되고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요렇게 점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10점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런 배점을 갖는 시험 문제들을 배치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배점표를 만드는 거죠. 배점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7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죠? 7개를 배열하는 건데 그 중에 5개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만큼의 배점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7팩을 5팩으로 나눠가지고 4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쭉 해나갈게요. 자, 요거는 그럼 뭐냐면 1점짜리 자, 요 상황이에요. 1점짜리가 총 2문제 2점짜리가 1문제 3점짜리가 2문제죠. 그래서 1점짜리가 2문제 2점짜리가 1문제 3점짜리가 2문제 요거를 배열하는 거니까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5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은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30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요. 요 경우는 1점짜리가 3문제 2점짜리 2문제 3점짜리 1문제 1점짜리 3문제 2점짜리 2문제 3점짜리 1문제 이렇게.
자, 그럼 얘는요 6개를 배열하는 건데 그 중에 똑같은 게 3개, 2개가 있네요. 요렇게. 그러면 60까지가 되겠고요. 60까지.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1점짜리 하나, 1점짜리 하나, 2점짜리가 3개. 아이고, 2점이 3개. 그리고 3점짜리가 하나. 요렇게. 그쵸?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5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똑같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 2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몇 가지인가요? 요거 42, 30, 60, 20 다 더하면 요게 110에다가 152가지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그냥 다 나열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러면은 원소가 4개니까 원래 부분집합이 2의 4제곱해서 16개인데요. 그 중에 공집합은 빼라 그랬으니까 총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15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소 하나짜리들이 A, B, C, 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들이 A, B, 그 다음에 A, C, 그리고 A, D, 그 다음에 B, C, 그리고 B, D, 그리고 C, D 이렇게 6개가 되겠죠. 6개 나오는 게 당연해요. 4개 중에 2개 뽑으면 4C2가 6이니까.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들은요. A, B, C 요거는 D만 빠진 거죠. 그 다음에 A, B, D 요거는 C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A, C, D 요거는 B가 빠진 거고 그리고 B, C, D 이렇게 해서 4개가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요렇게 총 15개의 집합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2개를 택한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에는 15개 중에 2개를 택한다 15C2를 깔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에 내가 2개의 집합을 골랐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죠. 그럼 내가 만약 A 얘를 골랐다면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애들을 쭉 고를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되겠죠. 그쵸? 얘랑 같이 뽑힐 수 있는 애들이 자, 그러면 얘하고 같이 뽑힐 수 있는 게 7개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랑 같이 뽑힐 수 있는 애도 똑같은 방식으로 7개일 겁니다. 지금 모든 문자에 대해서 동일한 구조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원소 하나짜리 집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4가지고요. 그 4가지당 각각 이렇게 7가지의 짝꿍을 만들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7 요만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 하나짜리는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 애들 중에서 자, 내가 요 놈을 골랐다. A, B를 골랐다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몇 개인가 보면 되겠죠.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셋이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을 골랐을 때 짝꿍이 3개 있는데 당연히 그럼 옆에 있는 애를 골랐을 때도 짝꿍을 3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6 곱하기 3 요렇게 2개짜리 집합을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만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뭐 단순하죠. 얘랑 이렇게 뽑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뽑히거나 그래서 4가지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모에는 15 곱하기 7이 올 거고 분자는 28 더하기 18 더하기 2니까 분자가 50까지가 되겠습니다. 50까지. 그러면 5로 한번 약분시켜주면은 21분의 10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정팔각형의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합동인 8개의 원이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요 칸에다가 하나씩 적을 건데 그때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원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8이 되지 않을 확률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부터 8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곱해가지고 8이 되는 조합이 1, 8 하고요. 그리고 2, 4. 이렇게 딱 두 가지 조합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다른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1이랑 8은 절대 마주보는 위치에 오면 안 된다. 그리고 2랑 4도 절대 마주보는 위치에 오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사건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 7팩이겠죠? 7팩. 확률로 계산할 거니까 1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 깔아놓고 자, 먼저 1, 8이 마주보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 1, 8을 여기다가 마주보게 배열한다 그러면 두 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1, 8을 쓰든 아니면 바꿔서 8, 2를 쓰든 아니면 여기서 여기다 1, 8을 쓰든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1, 8만 써 있다면.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1, 8을 배열하는 건 한 가지예요. 자, 그럼 1, 8이 이렇게 배열됐어 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6개 내 맘대로 배열하면 되는 거고 이미 1, 8이 배열돼 있기 때문에 원순열도 아니죠. 그래서 1, 8이 마주보게 배열하는 방법이 요만큼입니다. 그렇다면 2, 4가 마주보게 배열하는 방법도 똑같죠. 1 곱하기 6 팩토리얼 요렇게. 그쵸? 그런데 요 6팩과 요 6팩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1, 8도 마주 보는데 2, 4도 마주 보고 있는 경우가 요 안에도 들어가 있고 요 안에도 들어가 있겠죠. 그쵸?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뺄 겁니다. 그쵸? 그래서 1, 8도 마주보고 1, 8도 마주보고 있고 and 2, 4도 마주보고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걸 따져보면 되는데 자, 먼저 1, 8을 배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 8 배열하는 거 한 가지라 그랬죠? 그럼 이제 남은 칸들 중에서 자, 여기 아니면 여기 요 셋 중에 한 군데에 2,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강이냐 초록이냐 파랑이냐를 고르는 방법이 세 가지고요. 내가 만약 초록을 골랐다면 2, 4인지 뒤집어서 4인지 이게 바뀔 수 있죠. 곱하기 2. 자, 그럼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갔다라고 가정해보면 나머지 4칸에다가는 남은 4개의 숫자를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계산할 건데요. 요거 일단 4팩으로 한번 나눠줄게요. 4팩으로 지우면 요거는 765가 남고요. 요거 4팩으로 나누면 30이 될 거고 요것도 30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요거 얼마죠? 210분의 둘이 더하면 60이고 60 빼기 6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6으로 또 한번 약분시켜 버리면은 요거는 35죠. 35 그리고 요거는 10되고 요거는 1되니까 1 마이너스 35분의 9가 돼가지고 35분의 26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이제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홀수 짝수니까 홀짝만 잘 구분해서 가면 되겠죠. 홀수가 1, 3, 5, 7 4개가 있고요. 짝수가 2, 4, 6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상황 A 주머니에서 내가 한 장을 꺼냈는데 그게 홀수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주머니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짝수가 뽑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에서 홀수가 뽑히면 그때 그 뽑은 홀수를 이제 B 주머니에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B 주머니 안에 상황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B 주머니 안에는 홀수가 하나가 추가돼서 5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짝수가 그대로 3개가 들어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장을 뽑는 거고요. 자, 만약에 처음에 짝수를 뽑았다면 B 주머니 안에 상황이 홀수는 그대로 4개가 있을 거고 짝수가 하나 늘어나가지고 짝수도 4개가 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뽑기를 진행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처음에 A에서 홀수를 뽑을 확률 이걸 한 장 뽑는 거잖아요.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카드를 뽑는 거니까 7장 중에 4장이 홀수니까 7분의 4가 될 거고 짝수는 당연히 7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요 상황에서 B주머니에서 두 장의 카드를 뽑는데 그 두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짝수. 자, 여러분 합이 짝수. 그러면 짝짝을 뽑거나 또는 홀홀을 뽑아야 합이 짝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8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았는데 홀홀이 뽑히는 경우의 수 5C 또는 짝짝이 뽑히는 경우의 수 3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8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홀홀이 뽑히는 경우의 수 4C 플러스 짝짝이 뽑히는 경우의 수 또 4C2가 되겠죠. 자, 계산할게요. 7분의 4 곱하기 요거는 28분의 분자는 10 더하기 3, 13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49분의 13 이렇게 되겠고 밑에는 7분의 3 곱하기 또 28분의 요거 12가 되겠네요. 그럼 얘랑 지워가지고 3되고 요거 7되니까 그럼 또 49분의 9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더하면 답이죠. 49분의 22. 4번이 답이네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쵸? 케이스를 그냥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식이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1, 2, 3에 대해서 늘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거 하나, 2 집어넣은 거 하나, 3 집어넣은 거 하나를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요. 그럼 이런 식이 되죠. 1-F2 그리고 여기는 F2-F1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2-F2 그리고 요거는 F3-F2가 이렇게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그리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요. 3 집어넣으면은 3-F2 그리고 3 들어갔으니까 F4-F3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써놓고 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F2잖아요. 그쵸? F2가 항상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F2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F2가 될 수 있는 것은 1 또는 F2가 2 또는 F2가 3 또는 F2가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네 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F2가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첫 번째 식에서 우리한테 무슨 정보를 주고 있느냐. 지금 얘가 1 된 거잖아요. 얘가 1이 됐으면은 요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돼버린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돼버렸으니까 이 뒤에 있는 값은 두 번째 괄호는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F1은 아무한테나 쏴도 돼요. F1은. 그쵸? 그래서 F1이 4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아무한테나 쏴도 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도 자, 요 자리가 지금 1인 거니까 요 자리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 있는 괄호가 양수가 됐거든요. 앞에 있는 괄호가 양수가 됐으니까 이 뒤에 있는 괄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F2가 1인 상황이죠. 얘가 1인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F3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만족되잖아요. 1, 2, 3, 4한테 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F3도 자유롭게 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쏠 수 있는데 근데 세 번째 식도 같이 봐야 돼요. 자, F2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또 양수가 됐죠. 양수가 됐으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F4와 F3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F4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는 3과 4를 같이 묶어서 중복조합으로 화살표를 날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F3은 자유롭게 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요 식 때문에 F3과 F4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F3이 4가지라고 볼 수 없고 얘랑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 자, 3, 4가 그러면 그 1, 2, 3, 4한테 중복조합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3, 4 묶어서 4H2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1, 2, 3, 4한테 3, 4가 중복조합으로 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F2가 1이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4가지, 여기서 4H이니까 10가지. 그래서 4 곱하기 10 해가지고 40까지가 나왔어요. 40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F2가 2일 때를 따져볼게요. 그럼 여기가 전부 2로 바뀌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전부 2로 바뀐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요 앞부분이 음수가 됐어요. 음수가 됐으면 이 뒤에 있는 괄호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F2가 2예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2하고 부등호 뒤집히고 F1 이렇게 되는 거니까 F1이 2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F1은 3가지가 나오겠죠. 2, 3, 4.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면 이번에는 이 부분이 0이 됐어요. 이 부분이 0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부분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죠. 아이고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자, 이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괄호는 아무거나 나와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F3은 자유롭죠. 일단 자유로워요. 근데 밑에 거랑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0보다 크다 양수가 나왔으니까 요것이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러면 아까와 동일한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또 요거에 의해서 똑같이 또 요런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4H2가 돼서 자, F2가 2일 경우에는 요게 3가지, 요거는 4H2. 그래서 이번에는 3 곱하기 10 해서 3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게요. 자,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F2가 3일 때 그럼 여기가 전부 이제 3이다 라고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전부 3이다. 3, 3, 3, 3, 3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음수가 됐네요. 음수가 됐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 남아있고 부등호 뒤집히고 F1 넘어가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2가지 1이 쏠 수 있는 것은 2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식에서 얘가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얘가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F3이 이렇게 돼가지고 3이하다. 그럼 이번에는 F3도 1, 2, 3한테 밖에 못 쏘니까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자,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 식에서 F2가 3이면 요 앞부분이 이제 0이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자유로워졌네요. 그쵸? 얘가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여기 F4라는 녀석이 아무한테나 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F4가 4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2가지, 얘가 3가지, 얘가 4가지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F2가 4인 경우 요거 체크해보면 자, 여기가 전부 4라고 바꿔놓을게요. 4, 4, 4, 4, 4라고 놓고 생각하면 자, 요거 음수 됐으니까 얘가 음수가 돼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데 요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번에는 4 이상한테 써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요거가 또 음수니까 요 부분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F3이 이렇게 부등호 바뀌고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이하한테 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쏠 수 있네요. 그죠? 아무한테나 쏠 수 있고 자, 근데 요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 이게 또 음수니까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F4가 이렇게 돼서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또 결국 요 조건 때문에 F3과 F4는 묶어서 4H2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서 같이 묶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한 가지와 요거 10가지 곱해서 여기서도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다 찾았네요. 40, 30, 24, 10 요것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되겠고요. 계산해보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복잡한데 네,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우선 1번 문제는요. 이게 6의 배수를 만들려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필요한데 2의 배수는 4개, 그러니까 총 5개가 있죠. 짝수는 5개가 있는데 3의 배수는 3, 6, 9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3개의 공이 만약 3이랑 6이 한 상자에 들어가 버리면 절대 6의 배수인 상자가 3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3의 배수들은 무조건 서로 다른 상자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에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공들은 3의 배수 3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69들은 서로 다른 상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자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69를 먼저 집어넣어 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처음 조건은 같은 종류의 상자 4개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자에다가 한 상자에는 3 넣고 한 상자에는 6 넣고 한 상자에 9 넣고 하나는 비어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순간 이제 이 4개의 상자는 같은 종류의 상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한테 상자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상자 중에 한 상자에는 3이 들어가 있고요. 한 상자에는 3이라는 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상자에는 9라는 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상자에는 6이라는 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상자는 비어있는 상태. 자, 요 상태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상자에 공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상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요걸 A 상자, 요걸 B 상자, 요걸 C 상자, 요걸 D 상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구분이 되는 상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2의 배수, 짝수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짝수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남아있는 짝수가 누가 있냐면 짝수가 2, 4, 6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6은 빼고 8, 10 이렇게 4개의 짝수가 남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이 1, 5, 7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이 짝수들을 요 상자한테 넣어줄 건데 이때 3과 9는요 반드시 짝수 하나씩을 가져야만 하죠. 그쵸? 그래야 6의 배수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6이라는 애는 이미 얘 자체로 6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이 C라는 상자에는 짝수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들어가도 되지만 안 들어가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D라는 상자도 이미 우리는 앞에 세 상자를 6의 배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D에도 2의 배수, 그러니까 짝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A 상자와 B 상자는 무조건 짝수가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되고 C 상자와 D 상자는 짝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짝수를 몇 개씩 넣어야 하는가 개수부터 구분을 좀 해볼게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좀 붙여서 할게요. 자, 개수부터 구분해 봅시다. 일단 개수예요. 짝수 4개를 몇 개씩 나누어 넣을 건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다 짝수 하나 넣고 여기다 짝수 하나 넣는다면 그러면 C랑 D에는 짝수를 여기다 2개 넣고 여기다 안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1개 넣고 여기다가 1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 넣고 여기다가 2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4개의 짝수를 이 상자에다가 몇 개씩 넣을 거냐 그 개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개수. 자, 또는 자, A 상자랑 B 상자 중에 한쪽에 짝수가 하나 들어가고 한쪽에 짝수가 2개 들어가는 경우 이건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앞에가 2개, 앞에다가 짝수 2개, 뒤에다가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 한쪽에는 2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짝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안 넣느냐 아니면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하나 넣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여기다가 짝수 2개 넣고요. 여기다가 짝수 2개 넣고요.
여기다가도 짝수 2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짝수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또는 여기다가 짝수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짝수를 3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짝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0, 0이 되겠죠. 그쵸? 일단 짝수를 몇 개 넣을 거냐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짝수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짝수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짝수들을 배치. 자, 짝수들을 배치할 때 첫 번째 케이스처럼 배치하면 일단 A 상자에 들어갈 짝수를 하나 골라줘야 되겠죠? 그럼 2, 4, 8, 10 중에서 짝수를 하나 골라요. 4가지. 그럼 또 남아있는 짝수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짝수 하나 골라야 되겠죠? 3가지. 그러면 요건 짝수 배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두 짝수는 자동으로 C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짝수들을 하나하나 배열한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안 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가 하나. 그럼 이거는 짝수 배치하는 거 그냥 4팩토리얼 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여기도 하나 0, 2니까 자, 얘랑 마찬가지겠죠. 짝수를 4개, 3개 골라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요. 요 경우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 A 상자에 들어갈 짝수를 하나 고를게요. 그게 4. 그러면 이제 남은 짝수가 3개잖아요. 그 남은 3개의 짝수 중에서 B 상자에 들어갈 짝수 2개를 고를게요. 그러면 3C2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A 상자에 2개가 들어가고 B 상자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요게 바뀌는 경우 A 상자에 2개, B 상자에 하나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곱하기 2만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1하고 2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끝에 하나는 마찬가지니까 똑같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개로 나뉘는 경우, 요 경우도 이제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분할 있죠. 분할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짝수 중에 2개씩 일단 그룹을 만든다. 분할을 한다 그러면 4C2 해주고 2C2 하는데 2개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2팩토리얼 분의 1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 그룹을 만들어서 두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쪽을 A 상자에 넣고 한쪽을 B 상자에 넣을 거니까 분배의 개념으로 다시 2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팩은 없어지고 2C2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4C2가 됩니다. 그쵸? 4C2.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자, A 상자에 들어갈 걸 하나 뽑아줬다. 하나 뽑아주면 나머지 3개는 다 B 상자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곱하기 2가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것들도 써야 되니까 요거 우리 간단하게 계산해서 써놓을게요. 자, 요거는 12가 되겠고 요거는 24가 되겠고 요거는 12. 자, 그 다음에 요거는 8, 3, 24죠? 24. 그 다음에 요것도 24. 그 다음에 요거는 6이겠고요. 요거는 8. 자, 이렇게가 지금 짝수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얘네들이 떨거지들 요거. 157. 157을 넣어줘야 되는데 157도 막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각 상자에 넣은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요거를 만족을 시켜주면서 넣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157을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 자, 157을 배열할 때는 기존에 배열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배열된 상황. 자, 요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3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짝수공을 하나 넣었지요. 여기도 짝수공을 하나 넣었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짝수공을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요게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므로 이 157 중에 적어도 2개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사건으로 생각할게요. 157을 4개의 상자에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식이 4의 3제곱만큼 있을 건데 근데 그 중에는 D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A, B, C에만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A, B, C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3의 3제곱이니까 그것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자, 빨강 하나가 여기로 가 있죠. 이렇게 짝수들이 이렇게 배치됐어요. 그러면 요 공 두 개 들어갔고 두 개 들어갔고 두 개 들어갔고 여기에만 공이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요때는 요 위에 거를 잘못 구했네요. 다시 구할게요. 자, 요렇게 넣고 요거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157 중에 여기에 적어도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적어도 두 개.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두 개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 구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두 개면 여기에 공이 세 개가 다 몰빵될 수 있죠. 157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자, 157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B, C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경우죠. 그럼 먼저 여기에 들어갈 두 개부터 뽑아요. 요 중에 여기에 들어갈 두 개를 뽑아요. 그게 3C 세 가지. 자, 그러면 남은 한 개의 공을 A에 넣을 건지 B에 넣을 건지 C에 넣을 건지 그거를 정하는 것도 역시 세 가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첫 번째 줄에서 157을 배열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요렇게 된 거, 이 상황이죠, 지금. 짝수가 하나씩 들어간 거. 자,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적어도 한 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적어도 한 개. 이걸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전에 썼던 거. 자, 자유롭게 배열하는 경우가 4의 3제곱인데 그 중에 여기에 공이 한 개도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여기에 공이 한 개도 안 들어간 거. 그게 3의 3제곱만큼 있겠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이제 요게 요렇게 간 거죠.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갔으면 이번에는 여기가 공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 한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첫 번째 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1 더하기 요게 방금 두 번째 줄의 상황과 똑같죠. 그죠? 여기가 하나고 여기 두 개 됐으니까 여기에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방금 위와 똑같이 4의 3제곱 빼기 3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빨강이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여기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또 비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아까 요 계산하면 10이죠? 10가지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밑에 줄은 요게 하나가 요로 갔네요. 하나가 요로 갔죠? 이렇게 된 상황. 이 상황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C랑 D에 하나씩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C랑 D에 하나씩 꼭 들어가야 되는데 자, C랑 D에 하나씩 들어간다 라는 상황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C에 하나, D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A, B 중에 하나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C에 들어갈 것과 D에 들어갈 것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C에 들어갈 거 셋 중에 하나 골라주고 D에 들어갈 거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공은 A에 들어갈래? B에 들어갈래? 요것을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요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C에 2개, D에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C에 하나, D에 2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에 2개, D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세 가지 있겠죠. 요 157 중에 하나만 D로 보내면 되니까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똑같이 세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 이거는 그냥 계산해놔 버릴게요. 이게 12에다가 6이니까 18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8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는 이제 쉬워요. 요거는 자, 지금 빨간 공들이 여기 두 개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C에 공이 하나밖에 없고 D에 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57들은 이 A, B로 아예 못 넘어갑니다. 157들은 무조건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 누가 C에 갈래? 이것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3가지.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빵빵이기 때문에 똑같이 3가지. 자, 이렇게 돼서 계산할게요. 이제 다 구했습니다. 요거 1 더하기 9니까 요거 10이라고 쓸게요. 요거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64에서 27을 빼죠? 그러면 37입니다. 37. 그리고 요것도 37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쭉쭉쭉쭉 곱해가지고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쫙 곱해가지고 더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166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논술형 2번으로 가서 요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의 값을 구하고, 근데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일반항 쓸 때 이렇게 쓰죠. OCR, 여기 R이라는 문자를 좋아하죠. 그러면 3x에 5-r제곱 곱하기 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r제곱,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일반항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x제곱, 그러니까 2차항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 2차항이 나올 때가 언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 일반항에서 x의 개수, 그러니까 x의 차수만 뽑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에서 x의 차수만 뽑아보면, 자, x의 5-r제곱 곱하기, 여기서는 x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x의 마이너스 2r제곱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은 x의 5-3r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x의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r값이 1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r값이 1이다라는 것을 이 일반항식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OC1에 자 3x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x제곱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개수들만 볼게요. 5 곱하기 3의 4제곱 81 곱하기 여기서 마이너스 2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 개수들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810x제곱.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3번입니다. A반 학생 N명과 B반 학생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2명을 선발한다. 그럼 뭐 읽자마자 N 플러스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고요. 근데 A반 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힐 확률이 그랬으니까 자, 1 빼기 모두 B반. 그쵸? 반대로 푸니까 모두 B반이면 OC2가 되겠죠? 요렇게 했을 때 그게 14분의 9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요 분수가 14분의 5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14분의 5가 돼야 되는데 위에 있는 OC2가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10으로 바꿔서 써주면 결국은 이 분모에 있는 N 플러스 OC2 얘가 28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28.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OC이면은 2분의 N 플러스 5, N 플러스 4 이렇게 될 테니까 요게 28입니다. 그러면 요게 56이 돼야 되겠고요. 56. 그럼 뭐 전개시켜서 풀어보지 않아도 8 곱하기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자리에 들어갈 값은 3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